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복합문화 국가인 캐나다는 세계 여러 곳의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에 얽힌 스토리들 또한 매우 다채로울 텐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이민 신청 시 주의할 점과 함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법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꾸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캐나다 이민법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캐나다 이민 신청과 정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이민 전문 상담가 노문선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현재 캐나다 이민뿐만 아니라 사업 투자와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 그리고 세무 회계까지 다양하게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물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이민을 신청하시게 되시면요. 이민 신청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모든 한 가정의 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민은 마치 캐나다 이민을 갖다가 파라다이스 행으로 생각하시는데 도착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은 그 좌절과 또는 잠을 못 이루시는 밤들도 많으시죠. 수많은 시간적인 소모, 정신적인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시는 분위기 속에서요.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정착이라는 것은 랜딩 이후에 모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무, 회계 또는 비즈니스 컨설팅의 모든 분야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또한 이곳 캐나다에서 생활한 지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이 아주 폭넓게 이민 갈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네. 특별히 캐나다 이민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이유로서는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민을 받는 나라가 캐나다,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죠. 네. 그중에 모든 나라들의 이민법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캐나다 이민법은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에게 많은 너그럽다고 볼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캐나다의 특징으로서는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담수어가 가장 많죠. 맑은 물이. 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저희가 오일과 특히 오일 샌드에서 나오는 거요. 예. 그리고 천연가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보유 국가로서는 첫 번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1세기에서는 천연가스에서 오는 또는 모든 에너지에서 오는 것이 한 국가의 경쟁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그 외로서는 저희들이 캐나다는 자연적인 친화적인 환경을 잘 조성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외에 교육적인 좋은 환경을 네.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요새는요, 한국에서 이곳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이 젊어지고 있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민을 많이 떠나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와 같은 이유는 역시 국제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제는 전 세계 글로벌라이즈 되는 과정 속에서 예. 젊으신 분들이 한국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당시에 캐나다의 선호권이라는 것이 가장 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면은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이미지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미국을 앞서서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최근에 나이들이 40대에서 30대로 떨어지는 경향입니다. 예, 그렇다면 캐나다의 정부 이민 프로그램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예. 그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연방의 전문 프로그램이고요. 영어 능력과 교육, 나이 등을 복합해서 점수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로서는 나이가 한 40대에서 한 60대 정도까지 되시는 분들은요. 기업의 간부나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 투자이민이나 사업이민을 많이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 투자이민과 사업이민은 연방과 퀘벡의 사업 및 투자이민으로 구분이 되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경향이라면은 시간과 그다음에 자격 요건의 완화를
가져다주는 예. PMP라는 주정부 이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주정부 이민으로서는 역시 뉴브런스윅, 그다음에 사스카추안, 매니토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PEI의 주정부 이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문 인력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런 이민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전문 인력 프로그램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많은 분들이 30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세요. 예.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영어 능력이 중요하세요. 영어를 갖다가 적어도 점수가 토플 기준으로 과거의 기준이면 한 550점에서 600점 정도를 맞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죠. 네. 근데 시험은 IELTS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 경력과 학력이 중요하십니다. 물론 배우자의 배경도 중요하게 되시고요. 네. 정말 다양한 그 이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아주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이곳으로 오시는 젊은 분들이 이곳 캐나다에서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직종이라든지 새로운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의 그 개인 의견으로는요. 도전하실 수 있는 것은 캐나다는 역시 에너지 산업이 높거든요. 네. 그러시니까 엔지니어가 최근에는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그 외에 건축업이라든가 또는 트레이드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브릭을 쌓는다든지 또는 용접공이라든지 이와 같은 분야는 현재 캐나다에서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물론 한국 분들한테는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외에 간호원도 있으시고요. 네. 건강이나 또는 병원 관계를 일하실 예. 수 있는 분들은 좋은 직종이세요. 예. 그런데 그 에이젠 면허라고 하나요? 그 대형 트럭 그 운전 면허를 가지고 이곳에서 그런 운송업 쪽에 종사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좋은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가장 전 세계에서 넓은 나라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 넓은 나라에서 트럭킹을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우수한 산업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트럭킹 사업에서 캐나다에 재벌을 이룬 회사들이 몇 개 가지고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어빙 같은 것도 그러거든요. 아틀란틱 지역에 있는 어빙은 예. 원래는 트럭킹 회사에서 시작한 회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 트럭킹 회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그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고 네.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중요한데 예. 그 외에 훌륭한 고용주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훌륭한 고용주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구하시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전트들을 보통 통해서 구하게 되세요. 예. 그와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에이전트를 갖다가 얼마나 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을 구하시냐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예. 잘 신경을 좀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의 과거의 실적 그리고 그 전문 컨설턴트의 능력, 경험 같은 거를 잘 검토하셔서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곳에서 운전을 하시기 위해서 답사차 오신 분을 우연히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그 자신이 만약에 이곳에 와서 그 에이전트 면허를 따서 운전하게 될 그 차의 크기도 모르시고 그냥 에이전트 분들의 말만 믿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신문에 난 것 같이 그 24명의 그 ULSC가 주관한 트럭킹 네. 운전사들이 오신 경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그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다. 그리고 고용주들의 직장이 확실한 건 줄 알았는데 고용주들이 검토 이후에 직장을 제공을 못하겠다 한 네. 그 사건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직장을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이곳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셔서 뭐 워킹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좋은 질문이시거든요. 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첫째 강조돼야 됩니다. 예. 좋은 확실한 고용주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시험을 갖다가 합격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필요하죠. 모든 예. 그 전문적인 트럭킹 드라이버의 그 시험은 영어로 진행되니까요. 그리고 예. 고용주도 당연히 영어를 갖다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네. 한국에서 간호사 일을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곳에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그런 경력들을 살려서 간호사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신 분들 참 많죠. 네, 당연히 많죠. 예. 네. 그런데 한국의 간호사는 지금 캐나다에 오셔서는 저희들은 많이 필요한 그 업종이거든요. 네. 그와 같은 속에서 하나의 문제점으로서는 한국의 간호사 자격증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와 같은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새로 봐야 되는데 시험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기술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영어 시험이군요. 네. 영어 시험을 갖다가 열심히 해서 영어 시험을 패스하는 것이 보통 관건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시간은 보통 1년 반에서 한 2년 반 정도를 보통 소요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캐나다에서 이런 그 의료계통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수가 참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민을 많이 선호한다라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 쉽게 뽑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실 게 이민국과 그리고 전문 인력들을 관리하는 각각의 어소시에이션들이 있거든요. 네. 그와 같은 것에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시골에서는 의사들이 많이 모자라고 예.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 가정의를 갖다가 못 구하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예. 그와 같은데 또 의사협회에서는 의사의 자격을 갖다가 완화시키면 안 된다는 그와 같은 강경한 의도가 있으니까 예. 두 개가 상충되는 것이 있죠. 그리고 간호원도 같은 내용이고요. 저희 현재로서의 추세로서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약간의 벽을 갖다가 조금씩은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격증에 대해서만큼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군요. 이민을 준비하게 되면서부터 겪게 되는 마음고생 또한 만만치 않다고 듣고 있는데요. 좀 더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와 같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현재 네. 그와 같은 과정을 위해서 연방정부에서는 모든 이민을 갖다가 변호사나 또는 시식 멤버만큼이 신청을 할 수 있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비자를 갖다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또 동시에 자격 여건을 갖다가 강화해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들어와 있는 시식 제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많은 에이전트들이 시식이 아니시거든요. 그와 가니까 그 두 개의 차이를 구별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이민을 신청하시는 전문 이민 컨설턴트의 경험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같은 것을 갖다가 잘 검토하시고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때때로 사무실에서 이제 보게 되면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저희들한테 저희 사무실에 들려서는 이민을 신청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파일이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와 네.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수수료만 낸 경우고 그 파일은 한 번도 접수도 안 된 경우들도 있으세요. 네. 그 외에는 또는 자격 여건을 갖다 충분히 검토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와 같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게 비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히 신청하시는 대행하시는 이민 전문 컨설턴트의 과거의 기록을 갖다가 잘 검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시식 멤버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좋은 얘기신데요. 시식 멤버는 지금 현재는 뜻은 어떻게 되느냐면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 전문 이민 상담가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네. 네. 캐네디안 소사이티 오브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2년 전부터 실시돼 가지고 현재로서는 완전히 법화돼 있죠. 그래서 이민 시식 멤버가 아니시는 분들을 이민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불법이세요.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이민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어떤 능력이 좀 모자라시는 또는 에이전트 브로커를 통해서 네. 서류를 갖다가 좀 부족한 서류를 넣는 것보다 능력이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시고 네. 서류를 갖다가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연방 이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2, 3년 뒤에 여러분들이 파일이 조금의 하나의 그 작은 실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일이 기각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전문 인력, 이민 전문가의 상담 정도는 한번 거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네. 그분들한테 일부의 비용을 내시고 서류에 대한 검토를 갖다가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그 사업 이민이나 투자 이민으로 들어가시면 네.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세요. 그러니까 알고 네. 계실 게 그 사업 이민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한 서류의 분량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일반인의 수준으로는 핸들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 또 고려하실 사항이 주정부 이민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예. 주정부 이민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캐나다가 11개 주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주정부 이민을 갖다가 이제 온태리오주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1개 주의 주정부 이민법을 쫓아가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주정부 이민의 특징이라면은 그 이민법이 쉽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과정을 갖다 여러분들이 거의 납득을 하시기가 힘드시니까 예.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민 전문가한테 또 그 주정부 이민을 담당하시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민 상담 전문가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해 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략 이민 수속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실 텐데요. 요즘에 이민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좋은 얘기신데요. 연방 이민은 대략 한 서울대사관 기준으로 한 2, 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네. 그 외에 여러분들이 퀘벡 이민이 있고요. 퀘벡 이민은 대략 1년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주정부 이민은 최근에 좀 더 빨라져가지고 1년 반 정도에서 대략은 1년 이내로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민 종류는 많아가지고 배우자 초청이 있으시고요. 배우자 초청은 보통 한 4개월. 예.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가족 초청이 있으시죠. 네. 부모님을 보통 초청하시는 경우인데 그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또 때때로는 3년 이상을 좀 더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 그 이민을 신청하는 그 개인마다 그 이민 수속 기간에 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네, 그와 같은 이유는 이제 정부에서 이민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정한 게 우선순위를 정한 게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주정부 이민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상당히 넓은 나라에 예.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갖다가 가시게 되시면 3개 도시를 가죠. 첫 번째 토론토, 네. 두 번째 밴쿠버, 세 번째 몬트리올입니다. 그러면은 3개 도시 외에도 캐나다는 갈 데가 많기 때문에 예. 캐나다에서 주정부 이민 그 외에 지금 3개 외의 지역에 대해서 최우선권을 주고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대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정부 이민이 1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 걸리게 되는군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나시면 바로 뭐 1년을 지나시게 나오면 벌써 캐나다에 와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곳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리운 것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네. 때문에 가족 초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족 초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자격 요건이나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서 그 가족 초청이라면은 이제 보통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연세가 젊어지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건강도 항상 악화되시는 경우가 있으시니까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가족 초청은 대략 3년 정도를 걸려야 되니까 부모님들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재정이세요. 네. 재정이라는 건 돈이 집에 많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정한 연 수입이 있습니다. 네. 그 수입을 갖다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죠. 그건 네. 세무자료세요. 예. 세무자료가 확실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그 신청하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3년이라면은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거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익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 일정한 그 인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인컴을 가지고 있어야 가족 초청을 할 수 있습니까? 대략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네. 그걸 우리가 영어로 치면 라이코라고 하는 건요. 네. 그러니까 low income cut-off라는 뜻인데 가족수에 맞춰서 금액이 변화가 됩니다. 물론 가족이 많으시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야 되죠. 네.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분이 자녀님이 2분,
배우자, 본인 이렇게 네 분에다 부모님 두 분을 포함해서 6분인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에 대략 5만 불입니다. 예, 지금 이민 상담 전문가 노문선 씨와 함께 이민 신청과 정착에 대한 정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영주권 취득이 바로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생소한 캐나다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을 신청하시고 영주권을 끝나시는 것을 갖다가 모든 일의 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랜딩 이유가 문제입니다. 성공적인 캐나다의 그 정착을 위하셔서는 전문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여러분들의 그 사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의 기반을 잡는 데 지원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을 따져봐야 할까요? 제가 첫 번째로 권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와 같으면 네. 사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네. 그 외에 자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자산을 갖다가 관리해 줄 수 있는 분, 자산관리사의 조언. 네. 그 다음에 전문 인력 분야로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갖다가 직장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고용주를 찾아줄 수 있는 분들, 전문가가 도움이 필요하죠. 예.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에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적용되는 세무 또는 회계, 그 외에 재산 관리, 그와 같은 것을 전문가들의 조언을 여러 가지로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에 먼저 이민을 오신 선배분들의 경험담을 듣게 되면은요, 이민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기에 어떻게 정착을 하셨습니까? 저의 경우는 투자 있는 그 투자를 떠나서 저는 초창기에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예. 캐나다 직장에서 15년간을 몇 군데의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와 같은 속에서 캐나다의 그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문화를 갖다가 익숙하는데 먼저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간이 나면은 직장을 다니는 속에서 저녁에는 제가 학교를 다녔죠. 학교를 네. 다녀서 저는 욕 대학의 슐릭의 그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이후에 회계사의 준비를 따로 했고요. 네. 그래서 한 7년 정도는 제가 하루 저녁도 뭐 거의 저녁을 갖다가 저희 가족과 먹은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사무실의 책상에서나 또는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 7년 정도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저도 뭐 학교를 졸업하고 밤에 야학을요. 네. 그리고 그 후에 회계사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직장 경험이 또 역시 저한테 많은 그 도움을 주었어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권한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정보 수집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정보 수집 쪽에서도 그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그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충분한 그 지식이 필요하세요. 지식이라는 네. 건 어떤 책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실생활로 오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실전을 통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전을 통한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큰 돈을 투자하는 게 선뜻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재정 관리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한국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그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캐나다에 오시면은 항상 안전이라는 걸 갖다가 첫 번째로 강조하시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캐나다의 그 사회, 경제, 문화를 이해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산업, 캐나다의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위험 부담을 하셔야 되세요. 위험 부담을 하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많은 그 투자율이 돌아오시니까 예. 너무 안전 중심으로만 가지 마시고 가장 안전 중심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한국에서 같으시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안 넣어두시던 분들이 캐나다에 오셔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시고 그냥 쉽게 또는 안전을 중요시 하시는데 네. 제가 권해드리면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갖다가 하십시오. 예, 오늘 이민 신청과 정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인리빈 시청자분들에게 이민과 관련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민을 준비 중인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민 신청과 영주권 취득은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그 이민의 끝으로 생각하는데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단추를 갖다가 첫 단추를 잘 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이민 해체를 구하셔서 그리고 좋은 이민 컨설턴트를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민 신청 이후에 그 더 많은 좋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회사를 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의 시간은 이민 전문 상담가 노문선 씨 모시고 캐나다 이민 신청과 정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 10월입니다. 연초에 다짐했던 수많은 계획들을 이제는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야 할 때가 됐는데요. 보다 알찬 결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